네, 6월 27일 월요일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하채기 전문가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방송합니다. 전문가님, 보니까 오늘 증시가 빨간불을 켜내면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이 점점 매도를 좀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금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워낙 좀 좋았고, 그전에도 이제 국내 시장도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5% 이상의 상승세가 좀 나왔던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주시하는 게 이제 원달러 지수죠. 시장에서도 1,300원 돌파를 좀 하니까 많이들 좀 염려를 좀 하시고, 또 정부에서도 좀 이 한류 시장에 좀 개입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많이 좀 염려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한류 시장에서의 지금 흐름을 보면은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92원 정도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지금 11선을 좀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원달러 지수가 조금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의 원달러 지수가 장기적으로 좀 상승을 하다가 당분간은 좀 추세가 좀 주춤하는 그런 흐름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쪽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의 지금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을 좀 봤을 때, 과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은 이 원달러 지수가 완전히 확 꺾였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리가 또 봤을 때도 시각적으로 이 정도는 이제 많이 하락세가 나왔구나 할 때, 그때쯤에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 쪽에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들어오기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다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외국인들의 수급은 하루 정도 매수하면은 하루 정도 매도하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보다는 이런 기관 쪽의 수급을 좀 보시는 게 좀 좋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그 가격들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관 쪽에서의 좀 매도세가 특히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의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한 5천 이상의 좀 매도세가 좀 들어왔는데, 현재 보면 한 1,000억 정도의 좀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에서 좀 시장이 좀 조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루만 보고 우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네, 전문가님. 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양호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채기 전문가님께서 지금 외인보다는 기관의 수급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환율도 짚어주셨습니다. 환율이 현재 1,293원으로 흘러가는 모습인데 환율의 하락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문가님 다시 한번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모멘텀 이런 것들은 이제 부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6월 달에 좀 시장이 좀 하락을 할 때, 5일선을 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200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레버리지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5일선에 좀 올려놓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가에서의 지금 5일선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수급에 있어서 조금 밀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장 초반에 좀 밀렸다가 장 후반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또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공화권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선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종가 기준을 좀 올려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반등을 좀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높이가 얼마나 나올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쪽에서 나오는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파월 의장들의 발언,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의 각 주의 이제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에 의해서의 그런 폭이 좀 우리가 좀 잡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조금 그동안에 이제 6월 달에 정말 많은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 하락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달에는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국 쪽에서의 뭐 미국 국채가도 지금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연준에서의 물가 안정이 좀 의지가 좀 확고하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미국 쪽에서 이제 크루즈 업체죠. 세계 이제 해외 업체인데 이제 간이말의 이제 주가도 이제 급등한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소비 쪽, 여행 쪽 이런 쪽 그 종목들이 그동안에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간다고 하면은 뭐 여행업계라든가 그다음에 뭐 화장품이라든가 면세 이쪽도 좀 점점 또 주가의 또 상승에 의해서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구리 가격이 뭐 선물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6개월에 좀 최저치를 좀 경신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구리 가격이 조금 하락이 나오니까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또 때로는 물가 이 상승세가 좀 주춤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시장이 이제 경기 침체에다가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물가 상승이 좀 안정이 되는 쪽에다가 좀 중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일단은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좀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러시아의 그런 금 수입 금지할 것 같다라는 또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G7에서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또 금 가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금 가격 움직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세계 금 생산의 10%를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 가격의 좀 움직임도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3분기에 전기요금 또 인상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전력이라든가 원전 관련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보셔야겠죠.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원전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이 한전의 적자를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이 정책주들은 2년차, 3년차 쪽도 들어갔을 때가 강력한 정책주들이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8월 10일이죠. 갤럭시 Z, G죠. 폴드, 이제 4 이제 출시가 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시장도 좀 안정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고, 갤럭시 G 폴드 4도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휴대폰 관련된, 특히 이제 갤럭시 부품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에탄올 가격이 원유 가격보다 더 많이 좀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카고 에탄올 선물 가격이 14% 정도 상승세가 지금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장 초반에 이 주요 정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좀 에탄올 또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런 에탄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주들이 주 업종들이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 이렇게 훑어봐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이런 많은 이슈들 중에서 어떤 섹터랑 어떤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A입니다. 도심항공 모빌티를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뭐 가치주, 성장주 상관없이 모든 종목들이 하락세가 나왔어요. 아르헨티나보다도 한국 시장이 더 하락세가 나왔다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국내 시장이 많은 하락세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 하락이 나고 나서 시장이 좀 회복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성장주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국내 뭐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뿐만 아니라 일단은 미국 쪽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를 하면서 미국 쪽이 먼저 시행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을 이제 목표로 해서 각 기업들 쪽에서의 운행을 지금 계획을 좀 세워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도 도심 쪽에서의 교통 이 해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도심 항공 모빌리티 쪽으로 해서 사업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그쪽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시행이 되면은 이런 교통처럼 이제 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려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미 국회에는 다 정해져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게 이제 시작만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일단 뭐 서울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강남 쪽이죠. 이쪽으로 이제 중간 지점에 대한 부분을 좀 계획을 세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서울역 근처에다가 뭐 각 민간의 대기업들로서 결정을 좀 하는 부분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공항에다가 UAM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거점 쪽으로 해서 이 허브로서의 좀 구축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시장이 안 좋으면서 급격하게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 하락 구간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한번 지켜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요, 정확하게 좀 어떤 종목을 지켜보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좀 최근에 조금 올라갔다가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좀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좀 급하게 나왔던 네온테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화 설비죠. 제어 장치 및 모터 상품을 좀 제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자동화 설비 쪽에서도 로봇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공지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하고도 우리가 또 연결해서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직교 로봇 같은 경우도 연관이 되고 있고, 로봇 자동화에 대한 부분도 좀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LED, MLCC용 절단 장비도 제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산업용 드론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특히 멀티 드론이라든가 자동 비행,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 및 하드웨어 설계 기술을 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드론 택배를 좀 허용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택배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드론으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유용한 그런 부분이죠. 음식 같은 경우도 드론을 해서 이제 배달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전남 공항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던 그런 부분이 때문에, 그래서 네온테크 드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비행 쪽 관련해서 기술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로서 우리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봤을 때, 자 보시면 5월 27일에 6,530원까지 갔다가 그 뒤로 이제 6월 7일 기점으로 해서 6월 달에 뭐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동반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자 121선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성장 모멘텀이 없던 종목들은 21선을 이제 돌파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이렇게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성장 모멘텀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호재성, 재료성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은 바로 여기서도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현재까지 4,500원인데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지난 5월 27일이죠. 6,530원을 돌파를 하는 흐름을 좀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6,600원에서 6,700원까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4,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온테크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봇 관련 사업 중이고요. 인공지능, 이 AI, 스마트 팩토리까지 관련해서 묶여있는 주식이니까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가가 4,510원, 4,505원인데 목표가 5월 27일에 찍었던 6,530원, 6,600원, 6,700원까지도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4,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의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시장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시가 대비 살짝 밀려 있었는데, 시장이 흘러가면서부터는 조금 보합권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의 매도세가 살짝 좀 주춤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마 여기에서 장중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쪽에서의 조정을 주면서 개인들의 좀 수급이 들어온 것들을 방어하는 그런 전략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상승을 했지만 시가 대비해서 밀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서 장중 조정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체기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